연봉 5억 임원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앞에 선 사람은 이 사람 앞에만 서면 숨이 턱 막히더라. 한 대기업 임원이 술자리에서 푸념하듯 털어놓은 말입니다. 대체 누굴까 싶죠?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는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요. 사람들은 대기업 임원이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봉이 수억, 퇴직금도 꽤나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퇴직 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대부분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이름표가 떨어져 나가면 남는 건 뭘까요? 돈이 아니라 삶을 설계해 본 경험이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이야기. 잘 나가던 임원도 30년 직장 생활을 해온 직장인도 결국 퇴직 후의 삶 앞에서는 똑같이 막막해질 수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사례 1 명함 없이 살아본 적 없는 김전무의 이야기. 김전무는 56세에 퇴직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연봉 5억을 받았고 퇴직금도 넉넉했죠.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채 안 돼 얼굴이 확 늙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명함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더라고. 김 전무는 은퇴 후에도 명함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운동도 취미도 동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없었던 그는 결국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 유지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2. 사례 2 퇴직 후 아내와 말 한마디 섞기 힘든 박 이사. 박 이사는 퇴직 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아내가 나를 피하는 것도 같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부가 함께 늙어가며 서로의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일할 동안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엔 부부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정서적 거리 좁히기를 미리 해두는 게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3. 사례 3 퇴직 후 창업에 도전했다가 모든 걸 잃은 윤상무. 윤상무는 30년간 전략 기획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만만했죠.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데 창업짐이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시장 감각은 이미 바뀌어 있었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벽이 있었어요. 퇴직금 절반이 날아갔고 남은 건 좌절감과 가족 간의 갈등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회사에서 잘한다고 은퇴 후에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현역 시절의 퇴직 후의 일상 연습, 관계 연습, 수입 다각화 같은 준비를 해놔야 진짜 은퇴 성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정체성 대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함 대신 내 이름을 빛내줄 무언가를 만들어야 해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도 좋고 블로그든 지역 봉사활동이든 상관없어요. 누구 아빠 회사 임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관계 리셋이 필요합니다. 일하느라 가족에게 소홀했다면 이제라도 관계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같이 산책하고 같이 요리하고 대화를 시도하세요.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셋째, 돈 말고 습관을 준비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산책, 독서, 글쓰기, 농사, 걷기 모임. 작은 습관 하나가 은퇴 후 삶을 지탱해주는 정신적 기둥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돈은 준비됐다고요? 좋아요. 그럼 이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퇴직 후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아직 정답이 없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누군가의 앞에만 서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인생. 그게 진짜 은퇴 준비 아닐까요? 전문가, 칼럼 퇴직 후에도 빛나는 삶을 위한 3가지 생존 전략. 정년 퇴직이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말 요즘 워낙 많이 들어서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은퇴자들을 실제로 만나며 느꼈습니다. 이 말은 뻔해 보이지만 실제로 준비하지 않으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는 걸요. 연봉 5억을 받던 임원도 수천 명을 이끌던 리더도 결국 한순간 나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물음 앞에 흔들립니다. 회사를 떠나면 직책도 권한도 다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그때 남는 건 오직 삶의 태도와 준비해온 습관들입니다. 1.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은 퇴직 후에도 단단하다. 직장 생활 내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로 평가받았죠. 그런데 퇴직 후엔 어떤 삶을 사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퇴직 전에 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는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텃밭 가꾸기와 농사 이야기를 유튜브에 공유하는 일,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도 좋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퇴직 후에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삶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2. 관계 회복 없이는 어떤 준비도 무너진다. 가장 많은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걸. 현역 시절에는 일 핑계로, 회식 핑계로 집안에서 서서히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퇴직하고 하루 종일 마주 앉아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가 흐르죠. 은퇴 후의 삶은 관계 회복의 시간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자녀들과의 소통,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경제적 준비만으론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3. 경제적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리듬이다. 은퇴하면 시간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왜 이렇게 하루가 길게 느껴지지? 이 문제의 핵심은 리듬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는가. 그 루틴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산책하고 아침 식사하고 책을 한 권 읽고.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내 삶에 균형과 안정감이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늦잠 자고 스마트폰 보다가 대충 끼니 때우고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이건 돈이 많아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지금 준비해야 할 단 한 가지 질문. 퇴직 후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냉정한 사회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낯선 경쟁자도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거울 속의 당신 자신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퇴직 전에 미리 삶의 연습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 그게 퇴직 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